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커피숍의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그동안 배운 여러가지 기능과 기술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인데, 오늘 이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기능들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씩 응용한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로 사용할 파일들을 먼저 보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커피숍을 홍보할 만한 그러한 사진들로 일단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커피숍의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메모장에 예제 메모장에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텍스트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미리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구상들도 있겠죠.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구상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일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다면 그러면 일단 그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를 정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Create New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프린터에서 일단 A4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려고 하는 홍보물은 A4 용지 크기가 두 개가 붙어있는, 양쪽으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문서 이름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죠. A 프로모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대문자로 할게요. A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프리셋을 정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근데 어떤 형태로 할지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는 일단은 A4 용지 규격에 맞는 210에 297, 210에 29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0mm, 그러니까 2cm보다 좀 더 큰 거겠죠. 21cm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가로가 그런 거고요. 세로가 29cm가 좀 넘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는 마주보는 페이지로 하시고 먼저 두 페이지만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스타트 부분을 2로 두셔서 마주보는 두 개의 페이지만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진도 12.7, 12.7 놔두시고, 근데 브리드는 이게 인쇄 여백을 미리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3m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율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3이라고 한 군데만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앞서 배운 내용들의 그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기 A 프로모션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해 둔 A 프로모션이라는 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특별히 하실 만한 건 없고요. 아까 제가 지정한 것처럼 A 프로모션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지정했던 거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볼 때, 제가 인디자인 문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페이지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이지 패널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이 마주보고 있는 페이지가 되어 있고, 요 A 마스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홍보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먼저 이 홍보물의 레이아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레이아웃을 정하고 하는 작업은 안내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내선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레이아웃 메뉴에서, 자, 레이아웃 메뉴를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가이드스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이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이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안내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레이아웃에 크리에이트 가이드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리에이트 가이드스, 그러니까 안내선을 만드는 그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이드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자, 로우스는 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로우스는 행입니다. 컬럼은 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진 것을 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우스는, 열은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진 열을 갖다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우스를 이렇게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행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페이지 단위의 fit guides to 여기서 페이지로 만든 거죠. 이 개념은 뭐냐면 전체 페이지에서 4등분, 행으로 4등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진을 만약 이렇게 클릭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마진을 뺀 나머지에서 4분의 1로 나누는 안내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채운 홍보물을 만들 거라서 여기에서는 페이지를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이드선도 여기 가이드선마다의 여백이 있죠. 요걸 클릭하셔서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을 그러면 4개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 놨죠. 그러면 열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으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여기도 커터도 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눠서 이 가이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을 하려면 이렇게 비율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디자인은 되게 안정돼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획을 줘놓은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열이 4개인 그리고
행이 4개인 그 다음에 열이 3개인 이런 가이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뷰를 보시면은 여기서 그리드스 앤 가이드스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뷰에 그리드스 앤 가이드스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숨길 수도 있고요. 잠글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열 부분에 대해서 잠글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스냅트 가이드스를 좀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자, 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편집 영역에다가 둘 때 요 가이드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강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객체들을 늘 이 가이드선에다가 꼼꼼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크된 상태에다 두시면은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넣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또는 어떤 노트에다가 만들어 뒀던 레이아웃대로 여기다 프레임을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 프레임을 렉탱귤러 프레임 툴을 클릭해 주셔서 이 영역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이드선에다가 스냅을 뒀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만 정확하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만들었으면 또 클릭하셔서 여기다가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3개를 만들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진을 준비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프레임에다가 맞춰서 넣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뒀으면 여기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3가지를 다 선택을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3개가 다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신 상태, 이거 드래그 하시면서 Alt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시면은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능인데 어떠한 그 프레임 개체를 복사할 때는 Alt 키를 먼저 누르라고 하는 거죠. 제가 Alt 키를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모양이 좀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2겹을 겹치는 모양이 되는데 이때 드래그를 하시면은 개체가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구획이 이렇게 그 4등분 돼서 여기서 행도 4등분 되고 열은 3등분이 된 그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del 키를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del 키를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del 키를 누르셔서 자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좀 크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큰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를 하나 클릭해서 del 키를 누르셔서 지우고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자 보세요. 여기가 프레임이 여기 이쪽 두 개가 있죠? 여기 큰 게 하나 있고 여기 가로 또 하나 기본적인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세 개가 있는 형태로 사진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어떠한 사진들을 배치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구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을 4개로 나누고 열을 3개로 나눠서 이와 같이 막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 이건 사실 별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레이아웃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하나 우리 길게 요거 프레임 개체를 좀 길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들을 옮겨 놓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있는 이 파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좀 보시면은 어떤 사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큰 사진 이렇게 하셔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레임에다가 사진을 넣는 방법은 일단은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여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탐색기를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에 합당한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제는 이런 파일들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이게 좀 낫겠어.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얹어 놓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뭐가 좋을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선택을 하시고 다시 탐색기에서 이런 사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졌죠. 아직까지는 이 프레임과 사진이 최적화돼서 맞은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선택을 하시고 탐색기를 여셔서 만약 우리가 모니터가 굉장히 크다면 이걸 좀 따로 옆에다 두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제가 하나의 모니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무리가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여기 가로로 기니까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넣어보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좋겠다 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가로로 긴 사진인데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안 쓴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피숍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크기 이렇게 좀 실내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바리스타 사진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좀 가서 보시면은 자, 이 프레임 안에 지금 거칠게라도 사진들이 배치가 된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셨죠?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이걸 빼먹었네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다 선택이 다 되겠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셀렉션 틀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여기에 있는 이 그 개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요 프레임에 맞춰서 사진을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원래는 그것들 개별 하나를 요 프레임에 맞춰서 어느 위치로 할지를 좀 생각을 해둬야 되긴 하겠지만, 자, 프레임에 맞춰서 하는 방식은 요런 거겠죠. 여기 보시면 컨트롤 패널에서 피트 컨텐츠 투 프레임에 맞춰서 이걸 보여주는 방식인데, 한번 클릭해서 일방적으로 좀 놓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좀 사진들이 좀 찌그러진 그런 측면이 느껴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간 상태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가로로 맞추는 방식이 있고 이건 세로로 맞추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이 이제 이제 프레임에 이렇게 채우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낫죠. 사진이 깨지지 않고. 물론 이게 개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와도 우리가 대단해 보이죠? 자, 근데 그러면 개별적인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보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위치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서 요게 좀 잘 나오게 할 수도 있겠고, 자, 여기도 클릭하시면 여기 원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사진이 원래의 컨텐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좀 옮겨서 요것보다는 요런 장면이 좀 낫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맞춰 봐서 요것도 뭐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요 사이즈에 그냥 정확하게 맞췄네요. 자, 요것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사진을 두 개를 냈네요. 자, 그러면 하나는 좀 다른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어떤 걸로 해볼까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안 한 게 있다면 요런 게 좀 어떨까도 싶고, 아니면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사진을 좀 넣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셔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요것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잠깐만요.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비율에 맞게 하거나, 요거는 이제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맞춰지죠. 세부적인 거는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와 같이 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미지들을 여기다 배치를 좀 하긴 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좀 우리가 컴퓨터의 그 상태가 허락한다면 뷰의 디스플레이를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사진이 제대로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선도 있고 이 레이아웃의 기본 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 W를 누르신다면 이게 이제 인쇄될 모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끊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